산사태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사태 위험 지역과 등급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는 있는데 정작 이번에 사고가 난 곳들은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홍진아 기자입니다. 뒷산에서 쏟아진 흙이 공장을 덮쳐 노동자 3명이 숨졌고 마찬가지로 뒷산에서 내려온 흙더미가 펜션으로 쏟아져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장소의 공통점은 산지를 용도 변경해 개발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산비탈을 깎아서 그 자리에 공장을 짓고 펜션을 세운 겁니다. 산사태 위험 등급은 어떨까? 산사태 위험 정보 시스템을 보면 둘 다 가장 안전한 5등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급 구분마저도 정작 이번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개발 장소에서는 형식적일 뿐입니다. 산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이라는 이유로 산림청의 산사태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그 위험 지도는요, 해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도 자연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해당 지자체라도 나서야 하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고가 난 가평 펜션의 경우도 더 이상 산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위험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정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희생자들은 대피 문자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과수원 부지였어가지고요. 관리 대상이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인허가 거친 곳은 따로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요. 산을 깎아 개발하면 산사태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는데도 관리의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소규모 개발에도 재위험 평가가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전재해 위험성 검토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소규모적으로 하는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굉장히 2헥타 이하의 그런 그 지역은 제도상의 그 밑에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3만 9천 건의 산지 전용이 허가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